핀테크 투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롤러코스터 탑승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코인이 반토막 났다고 하면 엄청난 위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네, 그런데 단 52주,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자산 가치의 97.44%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때 바이낸스가 선택한 대여라고 불리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엑스테리오, 심벌명으로는 XTER 사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2026년 3월 6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짚어볼 모든 데이터와 분석 자료는 오직 팩트에 기반한 핀테크 연구소 사회인 인정 분석팀의 최신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어떤 투기적 입장이나 정치적 편향 없이 이 보고서에 담긴 객관적인 수치와 시장의 현실만을 냉정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바이낸스라는 그 거대한 뒷배경을 업고 화려하게 데뷔했던 대여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폭락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기회일지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는 무서운 전조 증상일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들어가 보죠.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초기 조건만 보면 이건 도저히 망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 같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엑스테리오의 초기 펀더멘털이 사실상 완벽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완벽했죠, 정말. 일단 배를 모는 선장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중국의 거대 게임사인 내시즈의 최고 운용 책임자 출신인 마이클 통이 직접 창업을 했고요. 비전도 당시 시장이 가장 열광하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인공지능, 즉 AI와 웹3의 차세대 게이밍 융합을 내세웠습니다. 아, 오버월드 같은 자체 게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버월드 같은 자체 개발 게임 생태계에 외부 게임 퍼블리싱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그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게다가 실탄, 그러니까 투자금 규모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엑스테리오가 끌어모은 돈이 총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억 원이 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특히 암호화폐 업계의 큰 손인 바이낸스 랩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0만 달러를 베팅했고 펌플러스가 4천만 달러를 밀어넣었어요. 애니모카 브랜드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화려한 백커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었고요. 막대한 자본, 검증된 리더십, 트렌디한 비전. 엑스테리오는 시작부터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금수저 배경 때문에 엄청난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 붕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걸 4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잃어갔는지 그 스토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요. 제가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참 씁쓸했는데요. 1단계인 2025년 1월을 보면 상장 당일에 최고가인 0.5983달러를 찍습니다. 네, 약 60센트 정도였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0원 정도의 가치였잖아요. 바이낸스가 투자했다는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열광하면서 막 묻지마 매수에 나섰던 축제의식이었습니다. 수직 낙하요. 불과 몇 달 만에 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건데 이때부터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했던 커뮤니티나 팀에게 배분되었던 토큰들의 언락. 아, 잠금 해제 물량이요? 그렇죠. 그 잠금 해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기 시작한 첫 번째 변곡점이죠. 그리고 3단계인 2025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전형적인 소외된 코인의 행보를 보입니다. 가격은 0.04달러에서 0.06달러라는 좁은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거래량은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시기였죠. 이른바 말라 죽어가는 지루한 횡보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대망의 4단계, 202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듯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재가가 얼마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참 처참하죠. 0.0153달러입니다. 최고가였던 0.5983달러와 비교해보면요. 이게 소수점 단위라 시청자 여러분께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1년 전에 1,000원짜리 지폐였던 엑스테리오가 지금은 25원짜리 동전 하나로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시가총액이 97% 넘게 증발했다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수치거든요. 자, 이제 이 비극의 이면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도대체 7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도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겁니까? 핀테크 연구소 사회인 전근성팀의 보고서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뇌관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증명되지 않은 활성 사용자, 한마디로 거대한 유령 생태계였다는 점입니다. 유령 생태계요? 네, 엑스테리오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핵심 킬러 컨텐츠가 오버월드라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의 출시가 하염없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5,500만 달러를 태웠는데 정작 이를 활성 사용자 수인 DAU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인 MAU 같은 실질적인 유저 트래픽 데이터가 혹죠. 네,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뮤터블이나 로닌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탄탄한 커뮤니티와 유저층을 구축해서 매일 엄청난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엑스테리오는 도심 한복판에 700억 원짜리 으리으리한 식당을 지어놓고 정작 문을 열어보니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포장만 화려했지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 즉 유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빈약한 펀더멘털에 치명타를 가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기형적인 토크노믹스, 즉 토큰의 경제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토크노믹스. 이 부분이 정말 뼈아픈데요. 현재 시장에 풀려서 거래되고 있는 유통량은 전체 발행량의 겨우 14.3%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전체 물량의 78.41%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금고에 꽁꽁 잠겨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미유통 물량이 앞으로 4년에 걸쳐 계속해서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게임이 잘 나와서 가격이 오르려고 해도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대한 물량 폭탄이 족쇄처럼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희가 왜 하필 2026년 3월 6일, 바로 오늘 이 심층 분석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이죠? 네, 바로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이벤트 중 하나인 대규모 토큰 언락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5,229만 개의 XTAR 토큰이 잠금 해제되어 시장에 풀려나옵니다. 와, 5,229만 개요? 숫자가 너무 커서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이게 현재 엑스테리오 시가총액의 36.62%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엑스테리오 토큰이 총 10개라고 가정하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3.6개의 토큰이 뚝 떨어져서 시장에 던져진 겁니다. 기존 가치의 희석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짐작이 가시죠. 가뜩이나 유저도 없고 거래량도 말라붙은 텅 빈 식당에 갑자기 비존 주식수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극심한 추가 가격 하락 압력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실상의 시한폭탄이 바로 오늘 터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차트를 열어보기조차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기술적인 지표로 볼 때 어떤 상태인지 냉정하게 진단해 주시죠. 방어할 힘은 남아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성의 시가 완전히 말라버린 극심한 약세장입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일일 거래량이 고작 6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 사이를 맴돌고 있어요. 이 정도 덩치의 프로젝트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죠. 7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하루 거래량이 60만 달러? 상황의 심각성은 이동평균선을 보면 더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50일 이동평균선이 0.020달러,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이 0.045달러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0.0153달러니까 단기선과 장기선 모두 선제 가격 한참 위에 층층이 쌓여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차트 분석에서는 이걸 완벽한 역배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역배열이 왜 무섭냐면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단기 평균 가격과 장기 평균 가격들이 마치 아주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천장처럼 겹겹이 내리누르기 때문입니다.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군요. 올라가려야 올라갈 수가 없는 저항의 벽이 형성된 거죠. 당장 1차 저항선인 50일 이동평균선,
0.020달러의 벽을 넘는 것조차 현재로서는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줄 방어선, 즉 지지선은 어디쯤 형성되어 있나요? 오늘 쏟아질 그 대규모 얼락 물량을 받아낼 쿠션이 있기는 한 건가요? 1차 지지선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0.015달러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충격으로 이 선마저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그 밑으로는 2차 지지선인 0.012달러까지 속절없이 밀릴 수 있습니다. 0.012달러요? 만약 거기서도 방어에 실패하면 3차 지지선인 0.010달러까지 추락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치면 페니스톡, 즉 가치가 거의 없는 동전주 수준으로 전락하는 치명적인 위험 구간입니다.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위로는 단단한 천장이 가로막고 있고 아래로는 낭떠러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6개월 엑스테리어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핀테크 연구소 사회인정 분석팀의 보고서는 향후 전개될 3가지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인 확률과 함께 제시하고 있죠. 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발생 확률이 50%로 가장 높은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절반이네요. 엑스테리오가 약속했던 오버월드 게임의 정식 출시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풀린 그 거대한 얼락 물량을 시장이 도저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목표가는 지금의 반토막 수준인 0.008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와, 0.008달러. 거래량마저 완전히 고갈되면 일부 대형 거래소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철퇴를 맞을 위험도 큽니다. 절반의 확률로 상장 폐지 위직이라니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군요. 그럼 확률 35%로 예측된 중립적 시나리오. 이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전개인가요? 지연되던 게임이 간신히 출시 구실을 맞추고 시장이 얼락 물량을 아주 완만하게 흡수하면서 버텨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격은 0.015달러에서 0.03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며 아주 지루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갈 겁니다. 당장의 폭락은 면하겠지만 정말로 실사용자가 늘어나는지 관망하는 긴 인내의 시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확률은 15%에 불과하지만 투자자들의 희망 회로를 최대로 돌린 낙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오버월드가 단순한 블록체인 게임을 넘어 트리플 A급 대작 게임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바이낸스 본진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는 기적의 턴어라운드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목표가는 단숨에 0.035달러를 넘어 최고 0.0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런 15%의 기적에 내 소중한 자산을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할 3가지 대안적 모니터링 지표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만약 엑스테리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이 3가지 지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첫째, 오버월드가 정식 오픈한 뒤 실제 DAU, 즉 일일 활성 사용자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사용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둘째, 오늘인 3월 6일 이후 쏟아져 나온 그 엄청난 유통량을 거래소에서 큰 가격 붕괴 없이 소화해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메말라버린 일일 거래량이 최소 500만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는지 이 3가지를 체크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장 크게 품고 계실 만한 질문 하나를 제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0.01달러 되니까 언젠가 불장이 오면 예전 상장 첫날의 영광, 즉 전고점이었던 0.60달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님,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핀테크 연구소 사회인정 분석팀의 보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 계산을 해보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요? 네, 수치로 증명해 드릴게요. 현재 엑스테리오의 시가총액은 218만 달러 수준입니다. 만약 가격이 전고점인 0.60달러로 돌아가려면 시가총액이 무려 6억 달러 규모로 팽창해야 합니다. 6억 달러요? 즉, 지금 당장 프로젝트의 전체 덩치가 현재 대비 275배나 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275배요. 이건 뭐 단순히 가격이 조금 오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폭발적으로 평창해야 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전 상장 당일에 찍었던 그 60센트라는 가격은 엑스테리오의 실제 펀더멘탈이나 게임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이낸스 투자라는 이름표 하나만 보고 몰려든 일시적이고 극단적인 투기 거품이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향해 가보죠. 엑스테리오는 현재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의 극단적인 장단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극명하죠. 5,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베커들의 자본력, 그리고 무려 97%나 폭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발생한 저평가 매력이 긍정적인 시각이라면요. 반대로 까보니 실체가 없는 텅 빈 유령 생태계, 아직도 78%나 억눌려 있는 미유통 물량의 족쇄, 그리고 거래량 고갈에 따른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성향과 리스크 수용도에 따라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춘 3가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아주 공격적인 하이리스크 테이커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2에서 3% 내에 아주 적은 소액으로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온다면 수익률 자체는 클 수 있으니까요. 소액으로만 접근하라는 거군요. 네, 둘째, 보수적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무조건 절대 관망하셔야 합니다. 게임이 실제로 출시되고 활성 유저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 금지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이 프로젝트에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주식 투자가 아니라 벤처 캐피탈에 초기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예 70%의 확률로 원금 전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실패 가능성을 깔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매집에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리스크가 정말 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저희가 산정한 전문가 종합평점은 5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합니다. 실적과 유저 데이터가 확실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관망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 심층 분석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께 반드시 드려야 할 매우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전달해드린 모든 정보와 분석은 핀테크 연구소 사회인정 분석팀의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목적일 뿐입니다. 네, 투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엑스테리어처럼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극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열기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어 사태는 아무리 막대한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훌륭한 창업자가 앞장서더라도 결국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크노믹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고 차갑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뼈아픈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을 웹3 산업 전체의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단지 백서에 적힌 기술적 비전이나 베커들의 이름값만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던 거품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제 가치, 즉 누군가가 이 서비스를 쓰면서 효용을 느끼고 있는지를 냉혹하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차가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문득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5,500만 달러라는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으로도 정작 게임을 즐겨줄 활성 사용자의 진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커뮤니티를 살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광하며 맹신해왔던 돈 버는 게임, 즉 플레이 투 언이나 웹3 게이밍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막대한 투자금과 화려한 마케팅 포장지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부풀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유저의 돈으로 앞선 유저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속빈 강정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끝을 맞이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투자금 액수보다 그 생태계 속을 조용히 채우고 있는 실제 유저들의 발걸음이 훨씬 더 무겁고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묵직한 진리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 97%짜리 거대한 추락의 타임라인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력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지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